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최신기출 문제풀이 제52회 실기편 풀어보겠습니다. 스마트 상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제시되었고요. 회사 등록 메뉴 엽니다. 자, 스마트 상사 법인 기업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네요. 개인 사업자인데 그죠? 개인으로 고친다. 고치고 시작합시다. 자, 오른쪽으로 약간 옮겼고요. 자, 틀린 점 그 외에 뭐 있는지 볼까요? 자, 개인 사업자 첫 번째 고쳤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도 틀렸네요. 자, 두 번째 사업자 등록번호 고쳐야 되겠고, 성명 권경태, 기업 연월일 2월 12일, 주소지 포항시 장성동, 주소지도 틀렸다 그죠? 자, 세 번째 도소매 맞고, 종목은 휴대폰 및 액세서리 맞는지 뒷부분은 좀 이따 확인하기로 하고, 포항세무서 맞고. 자, 그러면 고칠 게 등록번호와 소재지 그리고 종목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등록번호 506 54 62 701. 자, 이렇게 고치고, 주소지 포항 경북 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3. 자,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휴대폰 액세서리 종목은 아까 맞았다 그죠? 그러면 주소지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두 개 고치면 이제 완료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마치고요. 종료 버튼 클릭하고, 2번 스마트 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주어졌습니다. 틀린 부분 정정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볼까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열어봅시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 하나하나 맞춰볼까요? 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맞고,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누락됐다 그죠? 그리고 바드럼 대손충당금 단기대여금 미수금 상품 건물 감가상각 누계 비품 감가상각 누계. 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금액이 틀렸다 그죠? 자, 두 개 고치고, 자, 오른쪽은 좀 가려져 있으니까 좀 이따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 누계액,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F2키 눌러서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금액 얼마 있다고요? 20만 원. 자, 클릭하고 입력하고, 아까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45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네. 자, 입력하고요. 오른쪽은 여기서 바로 보도록 합시다. 외상매입금 맞고, 지급어음 맞고, 미지급금이 얼마입니까? 1,300인데 여기선 1,500대 있네. 1,300. 자, 1,300만 원. 700만 원 8020. 자, 합계 봅시다. 대변합계가 126820000 맞고, 차변합계도 맞고, 대차 차액이 없다. 그러면 바로 입력이 이제 됐나 보다 확인하고 종료 버튼 누른다. 문제 3번 첫 번째, 스마트 상사는 직원들에게 매출 증진에 따른 성과급 지급하기로 하고, 판매관리비 급여 계정에 현금 적용하는 걸 추가로 입력하고 싶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판매관리비를 왼쪽에 있는 판매관리비를 클릭하면 쭉 나열되죠. 판매관리비가 여기서 급여가 뭡니까? 급여 801번이죠. 여기서 현금 적용 2번에 입력하고 싶다. 현금 적용가 1번 돼 있는데 2번에 그 방금 제시된 걸 입력하고 싶다는 거죠. 직원 성과금 지급. 2번 직원 성과급 지급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자, 종료 버튼 누르고요. 자, 두 번째, 스마트 상사는 1월에 외상매출금 회수하고 기록한 과정에서 정기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이 누락된 걸 발견했다. 자, 이게 밑에 게 통째로 누락됐답니다. 입력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정기부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서요.
뭐에 대해서? 전기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지금 하나도 입력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 차액이 지금 현재 있는데 이거 입력하자고요. 보고 입력하자. 자, 이렇게 조금 당기고 입력해 봅시다. 영미산업 F2 키 누르고요. 영미상회 금액이 8270000 그리고 호남산업 F2 키 누르고 오남 820만원 그리고 대구물산 F2 키 누르고 대구물산 160300000 자, 입력하면 차액이 0 이제 바로 입력됐구나 확인하고 종이 버튼 누르고 닫고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뭐가 출제된지 볼까요? 2월 13일 영업부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회식비 18만 2천원을 지출하고 현금 영수증 수집. 회식비, 직원 회식비, 복리 후생비 그거 묻고 싶었나 보네요. 2월 13일 차변에 복리 후생비, 판매관리비 811번 그리고 금액이 18만 2천원 그리고 결제 수단은 뭐였습니까? 현금 영수증 수취하였다. 뭐 현금 주니까 현금 영수증 수취겠죠. 현금.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그리고 2번 3월 16일 우신유통의 휴대폰 4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20%에 대해서 당좌예금 계좌로 계약금 송금받았다. 우리가 판매하려고 계약했고 송금을 계약금 받았다. 선수금이죠. 선수금. 3월 16일. 당좌 뭘로 당좌예금 계좌로. 일단 돈이 들어왔답니다. 당좌예금으로. 당좌예금. 당좌예금. 자, 일단 돈이 들어와서 좋긴 한데 이게 뭐 완전 우리 돈은 아니고 나중에 받을 돈에서 차감시켜야 되는 게 부채로 인식하자는 거죠. 얼마? 자, 봅시다. 400만 원에 판매를 했는데 그중 20%니까 뭐 400만 원에 20% 428 80만 원 되겠네. 80만 원. 80만 원 들어왔다. 20%니까 80만 원 맞죠? 80만 원. 자, 그리고 대변 선수금. 거래처 어디라고요? 우신유통 8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3번 지난달에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직원급여 1,800만 원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등 120만 원을 원천 징수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우리 급여 주는데 원천 징수했답니다. 뭐 예수금 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문제는 특이하게 지금 현재 이번 달 거 주는 게 아니고 지난달 거 주고 지난달에 뭘로 급여라고 비용 처리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지금 부채로 기록해 놨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변에 급여가 아니고 미지급 비용을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미지급 비용을 없애주는 걸로. 그죠? 부채를 없애주는 걸로 그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5월 17일 자, 차변에 급여 말고 미지급 비용 부채를 없애주는 걸로 그것만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금액은 얼마요? 1,800만 원. 그리고 예수금을 인식하자고. 얼마요? 120만 원.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뭘로 지급했다고 했습니까? 보통예금 계좌 맞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자, 4번 7월 6일 한국 상사에 2년 회수 예정으로 600만 원을 대여하고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단 선이자는 수익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자, 무슨 말입니까? 2년 후 받기로 하고 돈을 600만 원 대여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600만 원 대여금 인식하면 되겠죠. 2년 후니까 장기 대여금 인식하면 되겠죠. 7월 6일 차변에 장기 대여금 거래처가 한국 상사에 대해서 받을 대여금 한국 상사에 대해서 2년 동안 장기 대여금 빌려줬답니다. 얼마? 600만 원. 자, 그러면
장기 대금 600만 원 빌렸으면 돈이 얼마 들어와야 됩니까? 600만 원 들어와야 되겠죠. 600만 원 들어와야 될 텐데 뭐 선이자 60만 원을 600만 원 대금 인식했으니까 돈을 얼마 줘야 되겠습니까? 600만 원 돈 줘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이자를 먼저 받기로 했나 봐. 이자를 먼저 받기로. 그럼 어떻게 6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자를 지금 먼저 받고 이자를 조금 떼고 500 몇십만 원만 줬다는 거죠. 60만 원을 뺀 540만 원만 돈을 줬대요. 보통 예금으로. 대변으로. 보통 예금으로. 보통 예금으로 600만 원 준 게 아니고 뭘로? 540만 원만 줬대. 그리고 대변으로 뭐 이자 수익 인식해야 되겠지. 이자 수익. 왜 540만 원 했냐고요? 60만 원은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를 미리 지금 인식했다는 겁니다. 선이자로. 됐죠? 이렇게 인식한다. 7월 22일 5번 7월 20일 거래처 미래상사에 다음과 같이 상품을 매입하였다. 상품 매입하고 어음을 결제했다. 뭐 우리의 주된 연금이니까 지급 어음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봅시다. 7월 22일 차변의 상품 인식하면 되겠지. 금액은 350만 원, 350만 원. 만 원짜리를 350개 해가지고 350만 원. 35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지급어음 미래상사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6번 8월 13일 매장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 33만 원 현금 지급. 뭐 수익 비용 중에서 비용 항목인 광고 선전비 8월 13일 광고 선전비. 차변의 광고 선전비 800번대인 광고 선전비 33만 원. 뭘로? 현금으로. 그리고 완료됐고 7번 10월 9일 매출처인 칠성문구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잔액 중 100만 원은 칠성문구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고 5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답니다. 어떻게? 지금 외상 매출금이란 우리 자산이 있다는 겁니다. 차변에. 그걸 없애면서 대신 뭘로 받았다고요? 50만 원은 보통예금을 받았는데 100만 원에 대해서는 외상 매출금 없애면서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이죠. 10월 9일. 외상 매출금의 회수 분계입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대변으로 보내면서 어디에 대한 칠성문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없애면서 얼마? 150만 원이겠죠. 100만 원하고 50만 원 합산한 150만 원 회수하면서 대신 차변으로 받을 어음을 칠성문구에 대한 칠성문구가 발행한 받을 어음을 100만 원 받고 차변으로 보통예금 계좌로 50만 원 받았다는 거죠. 5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되겠습니다. 자, 8번 10월 25일 당월분 직원급여 총액 650만 원 중 근로소득세 등 1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점거래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주었다. 즉 급여 650만 원 중에서 13만 원만큼 원천 징수했다. 뭘로? 예수금 계정 과목. 예수금 계정 과목 처리해라 라는 겁니다. 아까 위에서도 예수금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또 나왔다. 그죠? 8번 문항에서 또 나왔네요. 10월 25일. 자, 급여 얼마? 급여라는 비용이었죠. 급여라는 비용으로 800번 돼 있는 801번이 되겠네요. 801번으로 650만 원입니다. 650만 원. 그리고 예수금을 인식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13만 원. 13만 원. 자, 잔액만큼만 보통 예금으로 줬다고요. 자, 637만 원 이렇게 뜨니까 그대로 입력하면 완료되었습니다. 자,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문제 5번 10월 6일 분계 열어봅시다. 10월 6일 분계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운반비 8만 원 현금 지출한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상품 판매가 아니고 구매할 때 든 운반비래. 그러니까 뭐 판매할 때면 운반비란 비용 하는 게 맞는데 구매할 때면 뭐 이거 취득 원가로 나라고. 상품이라는 취득 원가로 넣으면 되겠다. 구매 시 운반비용. 뭐 적용은 맡겨지면 돼 있는 거네. 그죠? 그러면 그대로 놔도 되겠다. 그래서 상품 8만 원 이렇게 이것만 개정하면 고치면 되겠다. 완료. 두 번째 11월 25일 건물에 대한 수선. 자, 11월 25일 분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이렇게 지금 처리되어 있는데 수선비로 처리되어 있네요. 보통예금 나가면서 수선비 지출액 중 150만 원 중 100만 원은 자본적 지출이래요. 50만 원은 지금 수선비가 맞나 봐요. 근데 100만 원은 자본적 지출이니까 어떻게? 건물이라는 취득 원가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이 150만 원을 50만 원 고쳐야 되겠네요. 고치고 100만 원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다.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추가 입력하자고. 100만 원. 그죠? 이렇게 입력하면 자, 전표 번호도 동일하고 그럼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결산 정리사항 문제 6번 봅시다. 이번에 결산 정리사항 뭐가 출제됐나요? 1번 12월분 급여 2,400만 원을 12월 말에 지급하려고 했는데 회사 자금 사정으로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했대. 그런데 부채 계정은 미지급 비용을 사용할 것. 즉 이번 달에 줘야 될 돈이 없어서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답니다. 근데 발생 조의에 따라서 아직 미지급 비용 인식하자는 거죠. 비용이 이미 발생했지 않습니까? 돈으로 안 나갔을 뿐 비용을 인식하자는 거죠. 비용 발생했으니까. 자, 12월 31일 분계. 자, 일단 대변에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자고요. 미지급 비용 얼마요? 2,400만 원. 2,400만 원을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자고. 그리고 비용을 인식해야 되겠지. 급여 801번 되겠죠. 급여라는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하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부채 계정은 미지급 비용을 사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지급 비용을 적으면 되겠죠. 사실은 이번 달에 주기로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걸 다음 달에 줄게 하면 사실은 미지급금으로 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한 회계 처리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미지급 비용을 사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내놓았으니까 그냥 우리 시킨 대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자, 2번 단기본 비품상각비, 건물상각비 어떻게 이 전형적인 강구상각비 문제니까 바로 금액 보면서 이렇게 바로 입력하도록 합시다. 비품 대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 F2 키 누르고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요? 50만 원. 50만 원. 그리고 건물은 250만 원. F2 키 누르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250만 원. 그리고 차변은 감가상각비지 뭐. 감가상각비 800번 돼 있는 818번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3번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 보충법으로 설정하고 4번 기말 상품 재고액 4,700만 원이다. 자, 전형적인 문제에 3번, 4번 출제되었다는 겁니다. 자, 합계장액 시산표로 바로 풀어봅시다. 합계장액 시산표 12월 31일. 자, 봅시다. 외상 매출금, 대손충당금, 받으러옴, 대손충당금 있는 상태에서 1%씩 1, 2, 5, 100 마이너스 20만 원. 그리고 885000 마이너스 8만 원. 자, 바로 이거는 805 바로 계산됐고요. 위에 거 계산해 보면 125 100 마이너스 20만 원은 1025 1001원. 자, 두 가지 금액 시험지에 살짝 적어 놓자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은 어떻게 이 금액인데 얼마가 돼야 됩니까? 4,700만 원.
돼야 되니까 얼마를 차감하면 됩니까? 137 680 마이너스 4,700만 원. 90680 000원 차감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금액 세 가지 금액 시험지에 살짝 적어 놓고 이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입력하자. 자, 대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025 그리고 대변 받으러 엄에 대한 대손 충당금 6805 000. 자, 이렇게 적고 차변은 대손 상각비 835번.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자, 4번 상품으로 차감해야 될 금액은 상품에서 차감해야 될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90680 000 그리고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는 90680 000 이렇게 입력하고요. 합계장 시산표에서 확인해 보면은 외상 매출금 1225100 맞고 88500 맞고 그리고 상품 차변 4,700만 원 맞고 모두 입력 잘 됐다 확인했습니다. 자, 조회 문제 갑시다. 아, 근데 잠깐 내가 빨리 풀다고 놓쳤네. 회계 처리 시 구분해서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사용하여 입력하시오. 자, 일반적으로 차변 대변 입력하는 걸로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뭘로 4번이 아니고 6번 이렇게 입력하고 이걸 뭐 3번이 아니고 5번 이렇게 입력하자라는 거죠. 자, 됐죠? 금액은 아까 확인했으니까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이것만 조금 특이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 7번 조회 문제 갑시다. 닫고요. 2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전기말과 대비하여 얼마 증가했는가? 키워드 뭐? 전기말과 대비하여 얼마나? 뭐? 재무상태표. 전기말과 비교식으로 공시되는. 자, 언제 2월 말 현재. 2월 말 현재 유동부채 봅시다. 유동부채 금액. 유동부채 어떻게? 이 금액이 단기말이죠. 전기말 이거죠. 이 금액에서 빼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봅시다. 자, 52300에서 46600을 빼면은 5230 5230만 원에서 4660만 원을 빼면은 570만 원. 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1번 이제 완료. 2번 6월 말 현재 단기 대여금은 전기말과 대비하여 얼마 증가했는가? 키워드 뭐? 전기말과 대비하여 역시 마찬가지. 그럼 뭐 연기매 재무상태표 당연히 이거 보면 되겠다는 거죠. 언제 6월 말 현재 단기 대여금 봅시다. 단기 대여금 당좌 자산에서 단기 대여금 있네요. 자, 이 금액이 어떻게 이건 암산으로 바로 되겠네. 단기말은 1,050만 원, 전기말은 750만 원. 어떻게? 300만 원 증가하였다라고 답변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번 5월 말 현재 받으러옴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즉 뭐 일정 시점 현재 잔액, 뭐 합계잔액 시산표 또는 재무상태표라는 겁니다. 근데 뭐 받으러옴의 장부가액, 자 받을어음과 받을어음 마이너스 그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게 장부가액이겠죠. 자 물론 합계잔액 시산표도 되고 재무상태표 되는데 재무상태표가 조금 더 편하더라는 겁니다. 왜? 자 봅시다. 5월 말 현재 받을어음 얼마입니까? 받을어음에 4,200만 원 있고 그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8만 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차감한 금액이 여기 바로 나오니까 4,192만 원은 금액이 바로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합계잔액 시산표는
4,192만 원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잔액 4,200만 원과 8만 원 이 두 금액만 나오니까 일일이 이제 빼야 되는데 그거 안 빼고 재무 상태만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답은 어쨌든 4,192만 원 적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3번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